방지를 위해서 어제였죠.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가 결정됐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관련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아주 큰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제2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좀 주춤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아이들이 사실은 방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과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개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급식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우리가 어른들처럼 손위생을 훨씬 더 철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는 이런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감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개학 연기는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 학부모님들께서는 개학 연기를 반기는 분위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업주부가 아니라 맞벌이하는 집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너무 걱정거리가 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하나 뭐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확산 방지가 우선입니다만 당장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들이 좀 되실 텐데 이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식사부터 공부까지 학교 돌봄 서비스 제도인데요. 어제 엄마들 단톡방에 이 발표 나고 나서 57일에 그래서 뭐가 57이야 했더니 57요? 개학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끼니가 57끼니야. 끼니를 준비해야 되면서 사실 맞벌이 가정은 이것도 되게 예. 걱정이에요. 식사 같은 것도. 확 근데 와닿는데요, 57. 네, 이 돌봄 서비스가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학교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학습 지도를 해주고요. 또 생활 지도를 해줄 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치원과 학교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방역을 강화한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신청자들이 가능한 최대한 이런 돌봄,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초등학교와 유치원뿐만 아니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1대1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해준다.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전혜준 교수님?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만 12세 이하의 아동들이 있는 가정에서 특별히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있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아이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서 아이들을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아니면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나 기관 파견 돌봄 서비스 외에도 만약에 질병 감염 아동이 있다면 특별 지원 서비스까지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소득 가정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용 금액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1577-2514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이가 소파 한 구석에 앉아서 엄마, 아빠, 친구들아 어딨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답답하죠, 아이들이. 네, 아이도 지금 몇 달째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만 있으라고 이 상황이 좀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엄마들 마음이 사실 굉장히 무거울 텐데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들으시고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하루에 5만 원, 최대 5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제가 생겨요? 맞습니다. 네.
가족 돌봄 휴가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학교 돌봄 서비스로 아이를 보내도 여기가 과연 안전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또 있고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가정에 이제 아이 돌보미가 오셔도 이분은 과연 안전할까 우리가 24시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가족 안에 질병이나 뭐 사고가 당한 분 아니면 노령이나 특별히 아이들이 제일 중요할 텐데 아이들을 우리가 돌봄을 해야 될 때 근로자가 이제 사업주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걸 아이 돌봄 가족 돌봄 휴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휴가 기간을 제시해서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요. 최대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제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는 제도도 있어서 함께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일 5만 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족 돌봄 휴가제를 회사에서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니까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맞벌이 부부에게는 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 그 계약하기 전까지 뭐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이 학교는 안전한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언제까지가 안전할까라고 하면 누구도 잘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학교가 개학을 하면 아이를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개학이 연기되는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이제 방역 물품들, 마스크, 소독제 그리고 체온계 등을 이제 최대한 마련을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교내 환경에 대한 방역 강화를 우리 기존의 지침대로 철저하게 지킬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래도 다중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살펴본다면 수업 시간 외에도 급식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나 급식 시간을 새롭게 짬으로 인해서 교내 환경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최대한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지침들을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헐떡헐떡 거리는데 전 교수님 셋을 키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존경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양쪽에서 이제 엄마들 마음이 굉장히 네. 잘 느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개학까지 한 3주가량이 남아있고 각 가정에서도 여기 계신 이렇게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당부해줘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둔 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가 이제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 때문에 아이들이 과도한 공포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을 불안해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떤 개인 위생 습관들을 제대로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닦도록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굉장히 많이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습관들을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음식을 친구들하고 나눠 먹는 건 좋지만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바이러스 감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들을 고치게 해서 어떤 개인 위생 수칙이 아이의 몸에 철저히 뵐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아이야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하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사춘기 자녀둔 부모님들은 예. 야 말을 안 들어 애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넘어가고 네. 대학생들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걸 조심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청소년들 경우에는 정말 요즘 굉장히 무섭게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모님들보다도 오히려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요. 더 잘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함께 있는 가정이라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대등하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정보 뉴스들이 어디에서 최초에 나온 것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혹시 이게 믿을 만한 뉴스인지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청소년들이 모여져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위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생활 반경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좀 어렵겠지만 집과 학교 이외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밀폐된 공간이라면 아이들한테 뭐 마스크를 아무리 하더라도 아예 출입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주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뭐 사회적